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스턴과 유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은 오클 원정에서 패하며 주춤했습니다. 포르징기스와 테이텀이 나란히 30득점 동반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화이트의 외곽포도 터졌지만 잘해준 주전 구간과 달리 벤치 경쟁력이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같은 컨퍼런스의 미러키와 필라입니다. 서부의 미네와 오클 등을 제치고 리그 선두를 질주 중입니다. 타이트한 서부 원정길에서 주전들에게 한 두 경기씩 휴식을 주기도 했지만 이번 홈경기는 충분히 쉬고 나서기에 결장자 없이 나설 것입니다. 유타는 홈경기에서 디트 상대로 고전했지만 연장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상대가 버저비터 3점을 성공하며 연장으로 간 경기였는데 5분을 압도했습니다. 직전 댈러스전에서 15년 만에 팀에 트리플 더블을 안겼던 조던 클락슨이 벤치에서 나와 36득점을 몰아쳤고 마카넨도 결정적인 3점포를 가동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유타는 최근 조용하게 승수를 추가하며 승률 5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카넨과 폰체치오 등 유럽산 포워드들의 활약이 좋은 주전이 잘해주고 있고 클락슨과 조지, 캐슬러 등 벤치도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만날 보스턴은 체급이 다른 상대입니다. 테이텀과 브라운이 상대 매치업을 경기 내내 폭격할 수 있고 포르징기스와 호포드가 상대의 페인트존 침투를 저지할 보스턴이 승리할 것입니다. 보스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인디애나와 애틀랜타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는 난적인 미러키와의 리턴 매치를 싹쓸이했습니다. 높이를 앞세운 미러키의 페인트존 침투에 고전하기도 했지만 후반 폭발적인 외곽포가 터지며 승리했습니다. MVP 레벨의 선수로 성장한 할리버튼이 31득점 12어시스트 3점슛 5개를 성공했고 벤치에서 나온 힐드와 토핀, 메서린 등이 3점슛 2개 이상을 성공했습니다. 네스미스를 주전으로 올린 이후 리바운드 경합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애틀은 파워랭킹 1위인 오크를 제압하며 분위기 전환에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하이라이트 필름에 오를 인유어 페이스 덩크를 터뜨린 존슨이 28득점으로 팀 공격을 이끌었고 트레이 영은 야투 부진을 돌파와 패스로 풀어냈습니다. 최근 컨텐더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머레이가 꾸준했던 점도 승인이었습니다. 헌터의 이탈은 아쉽지만 보그다노비치와 오콩우 등 벤치에서도 꾸준히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틀은 존슨의 복귀 이후 프론트코트에서도 꾸준히 득점이 나오고 있고 보그다노비치의 존재감도 뚜렷합니다. 그러나 보그다노비치 외에 벤치에서 득점을 이끌 선수가 없기에 메서린과 토핀 등이 나설 인디 상대로 마진을 플러스로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할리버튼이 트레이 영과의 에이스 대결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인디애나가 승리할 것입니다. 인디애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오클라호마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은 휴스턴에 패하며 연패가 더 길어졌습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로이스 오닐과 와포드, 샤프 등이 10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벤치 경쟁력을 유지했지만 주전 구간의 마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칼 브리지스의 부진을 메워주던 슈터 캠 토마스가 최근 2경기 연속 야투를 성공하지 못하며 극도의 부진에 빠졌습니다. 오클은 동부 원정 첫 경기에서 애틀랜타에 패했습니다. 4쿼터 후반 3점포를 앞세워 추격했지만 전반 벌어진 점수차를 극복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10점 차 이상 뒤졌던 경기를 1분 만에 원포제션으로 만들며 강팀의 위용을 충분히 보였습니다. 길저스 알렉산더가 30득점 동반 더블더블에 성공했고 윌리엄스의 야투감도 좋았습니다. 단, 조의 마지막 3점 시도가 빗나간 것은 아쉬웠습니다. 브루클린은 시몬스의 부상 이탈에도 비깅들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브리지스와 토마스 등 득점을 이끌어야 하는 선수 2명이 모두 부진에 빠지며 좀처럼 공격 작업을 풀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저스 알렉산더와 윌리엄스가 주전 구간을 압도할 오클이 원정에서 1승을 더할 것입니다. 오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클리블랜드과 워싱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블은 목요일 경기에서 모든 쿼터에서 33점 이상을 기록하는 화력을 뽐내며 완승했습니다. 42개를 시도한 3점슛 성공률은 48%에 육박했고 팀 리바운드에서 상대보다 20개 이상을 더 잡아냈습니다. 미첼과 스트러스, 르버트 등 핵심 스윙맨들이 모두 20분대 출전 시간만 기록하며 20득점 경기를 했고 탐슨과 니앙 등 벤치 빅맨들의 리바운드 단속도 확실했습니다. 자렛 알렌이 공격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볼을 요구하며 상대 수비에 부담을 준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원정 연전 첫 경기에서 39점 차로 완패했습니다. 쿠즈마와 가포드 등 선발 프론트코트 자원으로 나선 선수들이 나름 역할을 했지만 팀 최다 득점자가 16점에 불과했기에 화력에서 상대를 넘기 어려웠습니다. 시즌 내내 해결되지 않는 리바운드 단속 문제도 다시 나왔는데 빅맨진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박스아웃도 아쉽습니다. 자렛 알렌이 가포드와의 빅맨 대결을 다시 한번 압도하며 제공권을 장악할 것이고 그로 인해 공격 포지션을 상대보다 월등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미첼과 스트러스가 이끌 주전 구간뿐 아니라 르버트와 니앙이 벤치에서도 리드를 유지할 클불이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클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와 뉴욕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는 시카고를 완파하고 보스턴, 미러키와의 동부 3강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엔비드가 부상으로 3경기 정도를 빠졌음에도 라이벌 팀들에게 크게 뒤지지 않았고 이제 백투백 MVP에 도전하는 엔비드와 함께 1위 등극을 노리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30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에 성공한 에이스 외에도 맥시와 해리스 등이 20점 이상을 해줬는데 주전과 벤치 모두 빈틈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뉴욕은 선발 출전한 5명 중 3명의 선수가 코크 맞은 플러스 30 이상을 기록하며 시카고를 완파했습니다. 31득점 13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경기를 지배한 브런슨 외에도 랜들이 30득점 경기를 했고 하텐슈타인은 리바운드를 20개나 잡아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향하기 위해 아누노비를 트레이드로 영입했는데 그 이후 연승에 성공했고 이제 더 높은 순위를 노립니다. 뉴욕은 미첼 로빈슨의 시즌 아웃에도 하텐슈타인이 랜드를 도와 리바운드 싸움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비드가 나설 홈팀 상대로는 강점인 높이를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브런슨과 득점 대결이 가능한 맥시가 있고 해리스와 우브레 등이 지원할 필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필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